안녕하세요. 저는 컴투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송재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게임학회가 올해 2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한국게임을 학문적으로 훌륭하게 뒷받침을 해주셨기에 오늘날의 한국게임 산업이 존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위정현 학회장님 이하 게임학회의 모든 분들께 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춘계 학술 발표 대회의 기조 강연을 맡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부담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많은 열풍이 불고 있는 웹 3.0, 웹 3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웹 3의 흐름이 이제 게임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 저희 컴투스 그룹도 웹3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주제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학술 대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발표가 되고 또 토론되기를 희망하는 바람에서 이번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웹3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웹1은 이제 중앙화 경제라고 하는데 이제 정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초기 인터넷 기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뭐 이동통신사라든지 뭐 월마트, 나이키 같은 오프라인 B2C 기업도 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는 관점에서는 웹1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웹 2.0 그 플랫폼 경제 기업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업들은 그 본인들이 컨텐츠나 서비스를 직접 그 유저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만 제공을 하고 그 안에 내용물인 컨텐츠는 유저들, 즉 프로슈머들이 채워 넣는 형태가 됩니다.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아마존, 그리고 유튜브, 뭐 페이스북, 우버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컨텐츠와 서비스를 채워 넣는 웹1 회사들에 비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컨텐츠와 서비스를 채워 넣다 보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그 웹1 회사들을 좀 이겨 나갔습니다. 이제 네이버의 지식인 그리고 블로그를 생각해 보시면 유저들이 채워 넣은 정보로 이제 1세대 인터넷 기업들을 이겨 나간 것을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여러 상점들이 입점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플랫폼만 제공을 하는 것이고, 유튜브도 이제 회사에서 직접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플랫폼만 제공을 하고, 이제 유저들이 영상을 올리고 그것이 컨텐츠가 되는 것이죠. 그 페이스북도 이제 우리들이 글을 써서 올린 것이 이제 컨텐츠가 되는 것이고요.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이제 뭐 구글에서 직접 앱을 올리지가 않고 이제 저희 같은 게임 회사나 어떤 컨텐츠 앱을 개발하는 회사가 이제 올리는 것이죠. 뭐 우버나 뭐 에어비앤비 그리고 배달의 민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웹1 이제 중앙화 경제에 비해서 이제 웹2 플랫폼 경제는 유저들의 참여와 공유를 이끌어내면서 이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나갔는데요. 철학이 좋고 또 명분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웹2 기업의 경우 그 글로벌 전역에서 하나의 플랫폼이 이제 그 카테고리를 독점하게 되면서 어떤 독과점 문제가 발생을 많이 했고 또 소수의 일부 주주들만 너무나 큰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게 되면서 분배의 불공정성이 많이 지적이 되게 됩니다. 물론 유튜브의 경우처럼 이제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 어떤 매출의 일부를 쉐어해주는 케이스도 있지만 구글이 벌어들인 돈과 그 소수의 주주들이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너무 작은 규모라는 비판이 이제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이제 유튜브의 그 인플루언서들이 뭐 구글 주식으로 보상을 받았더라면
또는 그 우버의 드라이버나 그 배민의 음식점과 같은 그 플랫폼 근로자들이 주식으로 보상을 받았더라면 그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성장의 과실을 이 플랫폼을 키우는데 직접 일조한 분들이 쉐어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제 이러한 비판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웹3 그 프로토콜 경제입니다. 이제 웹3는 그 탈중앙화된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 토큰 경제를 기반으로 이미 약속된 즉 그 프로토콜화된 알고리즘으로 이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웹3 프로젝트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이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도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가 잘 작동하는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이제 채굴 이 부분에 그 프로토콜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요. 즉 누가 중앙에서 조정하지 않아도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알아서 생태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블록체인 기술로 정보가 분산 저장되고 또 토큰 경제로 그 생태계에 기여한 만큼 토큰이 배분되면서 이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탈중앙화된 프로토콜로 그 중개 수수료 같은 비용이 이제 최소화되면서 시장의 효율이 또 높아지게 됩니다. 그 디파이 영역에서 이미 이제 예대 마진이 거의 없는 형태의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웹3 회사들의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그 컴투스에서 최근에 투자한 몇 개의 회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웹3 메타버스로 주목받고 있는 더 샌드박스가 어떤 대표적인 웹3 회사인데요. 이 로블록스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온 개념인데 이 랜드를 NFT로 팔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유롭게 월드를 유저들이 설계할 수 있는 개념이고 이 토큰 경제로 이제 보상이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서비스를 만든 회사는 이제 점진적으로 탈중앙화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다오, 그러니까 그 탈중앙화 자율조직, 이 다오에게 운영을 맡기는 그림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제 모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유저가 뭐 유튜브처럼 이제 동영상을 어떤 플랫폼에 올릴 때 이것을 이제 NFT로 올려서 영상의 소유권을 이 유저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한 회사고요. 또 이제 게임 길드 커뮤니티인데 웹3 게임의 NFT를 사서 또 다른 유저에게 대여 사업을 하는 YGG 같은 회사도 있고요. 또 이 YGG에 NFT를 공급하는 뭐 브리더다오라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이제 마이바이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K-팝 팬클럽 커뮤니티를 NFT 기반의 다오로 만들어주는 플랫폼인데요. 이 그 걸그룹 커뮤니티 기반의 PFP를 발행해주고 이걸 판매한 자금을 어떤 팬클럽 공동의 전자지갑에서 관리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주면서 또 NFT 홀더들이 어떤 투표로 이 돈의 쓰임새를 정하는 그런 사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걸그룹의 어떤 광고를 뭐 인도네시아 5개 광고에 하자 뭐 이런 것들이 그 투표의 안건으로 올라오고요. 이 NFT를 가진 팬들이 이제 자유롭게 안을 올리고 또 투표로 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이 PFP NFT를 또 유저간 거래할 수도 있는데 이 NFT를 사면 이 커뮤니티에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웹3 회사들은 탈중앙화, 즉 어떻게 보면 인터넷 민주화라는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이 웹2 회사들을 좀 이겨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서 그 웹2 회사들이 그 참여와 공유의 가치, 이걸로 이제 웹1 회사들을 좀 잠식해 나간 걸 우리가 역사에서 봤는데요. 이제 탈중앙화라는 가치와 철학을 가진 웹3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웹2 회사들을 잠식해 나갈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철학과 명분에서 앞선 비즈니스가 항상 이겨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그 팬클럽 커뮤니티만 하더라도 어떤 그 소속사에서 중앙화되도록
그 만든 커뮤니티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탈중앙화 다오로 만들고 또 거기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자금까지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고 했을 때 결국 유저들은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웹3 회사들이 아직 규모가 작고 또 웹2 기업에 비해서 이 만듦새 퀄리티가 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선택이 안 되는 것이지 이 웹3 회사의 이제 대규모 자금과 고급 인력이 유입이 되어서 이 퀄리티가 올라가면 저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웹3가 웹2로 이겨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그 미국의 대형 VC가 조 단위로 이제 크립토 펀드를 만들어서 이 웹3 분야의 스타트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젊은 고급 인재들이 이 웹3 창업 열풍으로 이렇게 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를 기점으로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 웹3 프로젝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웹3의 탈중앙화 그리고 다오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웹3가 게임으로 확장되어 들어온 것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이 P2E 게임입니다. 사실 저는 이 Play to Earn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 컴투스의 경우에 이제 웹3 게임이라는 표현으로 외부에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좀 새로운 표현으로 Play to Own이라는 P2O라고 부르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웹3의 탈중앙화 가치가 이제 게임으로 오면서 기존의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또 유저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던 그 게임 내 재화나 아이템들이 이제 유저에게 귀속이 되면서 유저들이 이를 소유, 즉 오운할 수 있게 된 변화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P2O, 오운이라는 표현을 써서 P2O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기존 게임에서는 그 약관상으로 그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의 소유권이 게임 회사에 있고요. 유저들은 회사로부터 그 사용권을 얻어서 어떻게 보면 좀 빌려서 쓰는 형태였는데요. 이 웹3 게임에서는 유저들이 그 본인들이 게임 내에서 획득한 재화와 아이템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이 탈중앙화 가치에 이제 한 발 다가서게 되는 셈이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레이하는 게임은 그 웹원 형태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모든 컨텐츠를 다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웹2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은 그 로블록스하고 마인크래프트 같이 그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툴, 즉 게임 플랫폼만 유저에게 제공해주고요. 유저들이 그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어서 플레이하는 게임들을 웹2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웹2 게임들이 이제 블록체인 위에 올려지면서 이제 토큰 기반의 프로토콜 경제로 유저들이 토큰을 벌고 쓰는 형태로 진화한 것이 소위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뭐 더 샌드박스, 뭐 디센트럴랜드, 그다음에 블랭코스 같은 웹3 게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게임들이 이제 웹2에서 웹3로 간 사례고요. 기존의 어떤 웹1 전통 게임들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과 연동되면서 웹3로 넘어온 사례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컴투스 그룹에서 선보인 그 서머너즈 워 백년 전쟁이나 그 크로매틱 소울, AFK 레이드 같은 게 이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임들은 이제 기존 게임의 인앱 퍼체이스 기반, 즉 부분 유료화 그 과금 모델의 어떤 프리 투 플레이 모델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일부의 그 인앱 퍼체이스로 판매하는 부분을 이제 이 부분 중에 일부를 이제 토큰 경제로 대체를 해서 이제 유저들에게 보상을 쉐어해주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엑시 인피니티 같이 어떻게 보면 좀 크립토 네이티브한 진영에서 개발된 P2E 게임들은 사실 그야말로 P2E라는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지듯이 어떻게 보면 뭐 토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일일 퀘스트를 좀 반복하는 형태의 게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이제 토큰을
토큰을 외부에서 사가지고 들어오는 바이하는 그 스트림보다는 토큰을 내부에서 벌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셀하는 방향으로만 스트림이 생기게 돼서 토큰의 가격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컴투스에서 트라이하고 있는 그 웹3 게임들은 그 토큰의 설계 부분에서 이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인앱 퍼체이스 설계를 많이 해온 전통의 게임사인 만큼 그 크립토 네이티브한 게임사보다는 이러한 게임 경제 설계 부분에서 좀 많은 노하우가 있고 좀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C2X라고 하는 웹3 게임 플랫폼과 토큰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이것을 완전한 오픈형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인데요. 그 저희가 하이브라고 부르는 이 게임 플랫폼 그리고 C2X 토큰 생태계를 연결해서 오픈 플랫폼으로 발전을 시킨다면 이제 전 세계 누구나 쉽게 웹3 게임을 개발하고 또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가 이제 될 것입니다. 이제 베타 게임 런처를 통해서 누구나 C2X 생태계 편입을 시도할 수 있고요. 또 이 토큰, C2X 토큰 홀더들이 투표에 의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이 게임의 이제 생태계 편입을 할지 말지의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이 편입이 결정이 되면 이제 C2X 토큰의 그 에코시스템 물량에서 어떤 정해진 프로토콜에 의해서 일정량의 토큰이 게임 개발사에게 이제 지원금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이제 웹3 게임들이 기존 웹1, 웹2 게임 시장을 이제 잠식해 들어갈 텐데요. 이 웹3 게임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 넘버원 게임 플랫폼이 되는 것이 저희 C2X 프로젝트의 그 비전입니다. 그 전통 게임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고 또 저희가 그 글로벌 시장에서 잘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 가장 좀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좀 근접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게임 중에서 그 서머너즈워 백년 전쟁의 경우 그 원래 웹원으로 서비스하고 있던 게임을 최근에 이제 C2X 기반의 웹3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그 업데이트를 하고 그 별도의 마케팅이 없이 한 4주 만에 DAU가 한 3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위 토큰의 경우에 유저들이 토큰을 바이해서 게임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토큰을 사서 이제 게임으로 들어오는 유입이 그 게임에서 바깥으로 토큰을 유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크로매틱 소울 게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제 그만큼 토큰이 이제 게임 내에서 쓰임새를 치밀하게 잘 설계를 해서 그 게이머들한테 세일즈가 잘 된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토큰 구조로 설계가 잘 되어야지만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게임의 재화와 아이템을 소유하면서 또 본인이 소유한 것의 가치를 또 증대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고요. 게임사의 수익을 유저들이 나누어 가지는 개념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웹3의 탈중앙화 가치, 그리고 공정한 분배의 가치를 살린 P2O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3 게임이 더 가상현실로 확장이 되면 이제 메타버스까지 가게 됩니다. 이 사실 메타버스의 정의는 현재 사람마다 그리고 또 업계마다 또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메타버스의 정의를 좀 광의적으로는 현재의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옮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대부분의 생활을 이제 인터넷을 통한 가상 세계에서 좀 보내고 있는데요.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의 삶보다 그 가상 세계에서의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해지는 어떤 시기가 올 것이고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어떤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실 세계를 좀 보면 크게 이제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영역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제, 사회, 문화에 걸친 모든 서비스가 이제 메타버스에서 올인원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어떤 진정한 메타버스 세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웹2 게임에서 웹3로 발전된 게임의 예시를 몇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게임들을 또 메타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게임들은 어떻게 보면 좀 3D 아바타 놀이 서비스에 좀 가까운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제, 사회, 문화인 그 현실 세계를 전부 다 가상 세계로 가져오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에 좀 진정한 메타버스가 아닌 웹3 게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저희 컴투스에서 최근 새롭게 이제 메타버스를 정의하고 또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컴투버스입니다. 일단 그 현실 경제를 옮겨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활동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오피스부터 이제 메타버스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 가상 오피스죠. 그 다음으로 이제 병원,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서점, 뭐 교육, 그리고 공연, 또 컨퍼런스, 그 다음에 쇼핑,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그 서비스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메타버스에서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들이 그 심리스하게 하나의 메타버스 내에서 연결이 되면 이제 어떤 세상이 오냐면 가상 오피스에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은행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아바타가 은행의 워프에서 가서 이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바로 이제 은행 상담원과 마주 앉아서 어떻게 보면 그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병원 건물로 가서 바로 의사와 이제 대면 진료를 보고 또 약은 이제 그 집이나 회사로 배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은행에 가고 병원에 가는 그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제 가는 이동 시간, 또 주차하는 시간, 또 대기표를 뽑고 대기하는 시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 이 시간이 실제로 어떤 그 진료를 보는 시간, 은행 업무를 보는 시간에 비해서 훨씬 큰 것을 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전부 메타버스 안에서 심리스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대기표를 뽑고 이 대기하는 중에도 그 가상 오피스에서 일을 하다가 내 차례가 됐다라는 알림이 오면 바로 내 아바타가 워프를 해서 실제 대면 상담을 받고 다시 오피스로 바로 백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실제 은행원 의사와 대면하는 시간이 짧은 데 비해서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현재 저희 컴투버스에서는 은행은 하나은행, 그리고 병원은 닥터나우와 제휴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점의 경우도 저희가 지금 교보문고와 제휴를 하고 있는데요. 교보문고를 가서 실제 우리가 그 수행했던 경험들, 그러니까 이제 책을 고르고 이 넓은 탁 트인 공간에서 그 책 내용까지 이렇게 느긋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저희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교육도 저희가 이제 빨간 펜으로 유명한 그 교원 그룹과 제휴를 해서 메타버스에서의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공연의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마이뮤직 테이스트라는 그 케이팝의 그 공연 대행하는 그 플랫폼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여기하고 제휴를 해서 이제 케이팝의 온라인 공연을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감상하도록 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한미 헬스케어하고 제휴를 해서 그 의사 약사 대상의 컨퍼런스를 그 메타버스 상에서 그 함께 구현하려고 합니다. 뭐 어떤 부부가 다른 공간에 실제로는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에 접속을 해서 뭐 같이 장을 본다든지 같이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경험을 또 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이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이 되어서 이제 각 서비스마다 이제 토큰 이코노미로 설계가 되게 되면 이제 유저들이 이 보상을 쉐어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마치 그 스톡 옵션처럼 많은 활동을 하는, 즉 이 생태계에 많은 기여를 하는 유저들이 이 토큰 보상으로 이 플랫폼의 성장의 과실을 함께 쉐어할 수 있는 모델, 이게 되었으면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웹3의 의미부터 이제 웹3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저희 컴투스 그룹이 이제 고민하고 또 실행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이 개념들이 그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제 강연을 계기로 또 학계에서 그리고 또 산업계에서 더 다양한 생각들과 고민들이 좀 더해지고 또 같이 토론되고 해서 미래 게임 시장의 주도권을 우리 한국의 게임 회사들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좀 진지하게 함께 좀 고민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